좋은 주봉 마감을 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렇게 큰 시황이 변하진 않았는데 어제 잠깐 여러분들 조정 거에 대해서 좀 놀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56,000인가요, 여기가? 56,500. 여기서 그냥 이 구간까지 67,000 넘게까지 오른 거에 대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눌리면은 63,000이나 64,500 이 구간 정도까지 눌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얘는 결국 크게 갈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봉에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선을 넘어야 된다. 7MA를 넘어야 된다. 주봉상으로. 근데 지금 이번에 주봉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마감을 했고 넘었으면 뭐가 와야 되죠? 이제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뭔가 중얼중얼 거릴 때가 됐어요. 뭐가 와야 된다. 돌파를 하거나, 돌파라고 하는 건 위로 돌파가 있고 아래로 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주요 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그 구간으로 리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눌림목이라는 리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아래로 돌파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리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리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가격대를 보면은 64,500 정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보통 리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꼬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꼬리까지가 생기는 걸 감안하면, 그래서 63,000에서 64,500 정도까지는 리테스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눌림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있죠? 63,000과 64,500 구간이 오면 그때 비트코인이나 알트 같은 걸 보면 되는데, 도미넌스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알트들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트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게 핵심인데요. 뭐냐면 정말 마지막에는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덜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트코인 지분율이 유리니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비트코인이 뭐 한 5%가 올랐어요. 근데 알트코인이 한 3%가 오른다는 거죠. 이러면 도미넌스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가 떨어졌어요. 근데 알트가 한 4% 떨어져요. 그럼 이것도 도미넌스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트가 5% 올랐는데 알트가 뭐 10% 올라요. 이러면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가 마이너스 2% 떨어졌는데 알트가 마이너스 1% 떨어진다? 그럼 도미넌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가 되는데, 그럼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기간에는 알트가 덜 오르는 과정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에 진짜 저점을 잡겠다 하면은 알트를 사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답답할 것이고 비트가 조정이 오거나 눌림목이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오게 되면 더 떨어지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좀 멘탈이 힘들다 하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알트를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되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현물 ETF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뭐 레이어 2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알트가 힘이 없을 거다. 계속 그전에는 알트들이 되게 온갖 상승을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상승장이 와도 그냥 몇몇 알트만 오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위주로 오를 거다. 저도 이거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래서 맨날 사이클이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20년에도 보면은 이때 제가 코인을 했거든요. 2020년 말에 보면은 이게 있었어요. 원래 도미넌스가 19년도부터 2020년 9월까지 쫙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희망찬가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트장이 이대로 와가지고 더 오면 진짜 크게 올 거다 했는데, 여기서 알트장이 안 오고 도미넌스가 70%대까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 연말 있죠. 2020년 연말쯤 되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뭐 리플 소송도 터지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다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 갑자기 도미넌스가 팍팍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하루에 뭐 20% 30%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이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2017년과 같은 알트장은 안 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후에 1월이 딱 되니까 2021년 1월이 딱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해가지고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똑같다. 이번에도 어떤 모종의 근거를 만들어서 뭐 비트코인 위주로 오를 거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지나고 보면 큰 틀에서 코인의 사이클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당장 이게 오진 않을 거다. 원래 여기서 꺾였으면은 당장 올 수도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주요 선을 다시 뚫었기 때문에 이건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르는 과정에서의 도미가 오르는 거면 알트가 덜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100원이란 가격에서 평단 1원과 평단 2원의 차이는 별로 안 나 보이지만 실제로 수익률 2배 차이 나는 거. 100배냐 50배냐의 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알트들의 저점을 나는 계속 보고 천천히 매집할 거다 하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때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 신념이 못 버텨가지고 결국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알트장이 왔고 완전 개미가 털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섞어주세요.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 비트코인 섞어주고, 그리고 웬만한 분들, 흔들리셨던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길게 보면 알트 정말 좋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되게 어정쩡해 보이겠지만 저는 정말 정확한 스탠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알트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저는 어쨌든 5, 6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주입이 되는 믿음과 내가 정말 느끼고 깨달아서 스스로가 갖게 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을 위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나 그제도 그렇고 비트 형제 얘기했는데 좀 괜찮게 갔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애들 보면은 뭐 골드 이런 애들 오늘은 뭐 음봉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업비트를 보면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그냥 토막살인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 금리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계속 고금리 상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갚는다고 돈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금을 보면 다시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거 진짜 올타임 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얘도 다시 신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신고점을 못 찍었어요. 다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할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자, 이제 긍정론자예요. 긍정론자. 자, 두 번째는 부정론자인데, 첫 번째는 야, 이거 비트코인 매력 없어. 그냥 뭐 금이나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를 해라. 그냥 깡패야 그냥. 그렇게 해. 차라리 뭐 부동산 이런 거 해.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자, 부정론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부정론자라고 할게요. 첫 번째가. 부정론자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론자인데, 야, 얘만 못 갔네. 그럼 얘도 결국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쪽인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진짜 4월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박스인지 몰랐는데 저는 계속 박스권이라고 주장했지만요. 자, 지나고 보면 이거 박스 맞죠? 물론 범위가 좀 넓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거 박스로 보거든요. 자,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한번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여기부터 4월부터 쭉 그리고 쭉 갔죠. 그쵸?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올렸나를 봤을 때, 뭐 이 정도쯤으로 볼게요. 뭐 제일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고, 보면은 뭐 대충 한 40%나 한 40% 좀 넘게 올랐죠? 자, 그런데 비트는 여기서 횡보를 끝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200%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맞나요? 제가 기간을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여기가 이제 3월 22일이잖아요. 맞거든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보면은 3월 22일이면 뭐 이 정도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 비트는 그리고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때 당시 박스권 그릴 때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 시장 떠나지 마셔라. 코인 장 재미없을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추후에 큰 상승을 할 수 있고, 결국 기간 대비 수익률을 전체로 까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이 기간 대비 수익률 까봤을 때는 코인 절대 못 이길 것이다. 다른 애들이. 다른 투자 상품들이 코인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제가 드렸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해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불편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도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해되세요? 결국 코인은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항상 보여왔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서 키 맞추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얘가 지금 단기간에 주봉을 처음으로 뚫었으니 이거에 대한 지지 구간의 확인을 한번 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대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눌림이 오면 그때 다시 잡으면 된다. 그쵸? 뭐 일부 분할 매도 했다가 눌림 오면 다시 잡아서 계속 눌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가 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좋은 구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도 있잖아요. 4월 13일하고 5월 1일이라고. 그쵸? 요때들은 진짜 좋은 구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리테스트였다고 결국은. 근데 그때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악플 달고 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때 결국 보면 지나고 보면 어때요? 리테스트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코인이 반응이 없고 다른 자산들이 많이 오른다, 뭐 분위기가 좋다, 거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코인은 결국 갑니다. 자,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진짜 우디르 같은 놈인 게 어떨 때는 금하고 상관관계 높아지고 어떨 때는 이제 나스닥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어떨 때는 지 혼자 이러고 있고 아주 팔색조 같은 놈이에요. 그죠? 그게 제가 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어쨌든 얘는 진짜 긍정적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하고 나스닥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얘도 따라갈 것이다. 다만 기간이 좀 걸리는데 기간 조정만 끝나면 이 박스권만 끝나면 그 이후에는 자리를 안 줄 것이다. 자, 자리를 안 줄 것이다. 자리를 안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면 이런 조정 맞고 또 개미 털립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박스권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좋은 자리에요. 좋은 자리에요 하는데 이 몇 달 동안 매수 못하거나 물량 털렸다가 더 싸지면 살래요 하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거든요. 안 줘요. 뚫어요? 안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사요? 조정하여? 털어요? 올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매매가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요. 이제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직하게 가시면 됩니다. 알트장 안 오를 것 같다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하셔도 돼요. 왜? 비트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비트코인 알트장 안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도 하셔도 되고 알트장 온다고 생각하면 모아가도 되고. 근데 나는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일일비도 좀 할 것 같고 좀 흔들릴 것 같다 하면은 비트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 담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도미넌스 오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좋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올라가는 각이 뭐 여기서 눌림목이 좀 나와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금방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6월 중순?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다시 신고점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 7월까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서 너무 지루하니까. 왜? 업비트 거래대금 토막난 거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대금이에요. 보면 제일 그 거래대가 없는 것들 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만 단위를 여러분들 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이거 숫자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100만, 1000만, 1억이면은 뭐 9억이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맞아요. 100만이다. 맞거든요. 그런데 저런 건 저는 이런 거 숫자 빼고 그러니까 단위 빼고 앞에 숫자 개수 정도로만 계산하는데 항상 뭐가 옛날에 이제 많았냐면은 거래대금 많을 때는 이게 거의 한 뭐 50, 60, 60만 이러고 100만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200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이거 업비트 망했네. 뭐 빗썸 망했네. 이번에 알창 없을 것 같네. 거래소 이제 망했네. 항상 그때가 뭐였냐면 저점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금리가 너무 고금리라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2020년과 같은 장세는 안 올 거다. 그럼 2017년은 왜 온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시총은 다른 글로벌 자산 시장보다 낮은데요? 코인 시총 한참 낮은데요? 그래도 뭐 어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그럼 나스닥하고 금은 왜 고점을 가느냐? 이러면 거시경제 사이클 상으로 금이 오르는 것은 뭐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다 그게 부정적인 생각인 거야, 코인에 대해서. 왜? 당장 가격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좋은 기회다라고 했을 때보다 코인이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이때는 욕을 하는데 지금 이때는 제가 이때랑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차트를 보잖아요. 유동성은 이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겁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항상 대부분의 대중들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기관들이나 먼저 들어간 투자자들의 물량을 설거지할 때 들어오게 해요. 그게 진짜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돈이고 금리고 뭐고 간에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오르는 게. 왜 올랐을까? 자산시장은 그럼 왜 반등을 했을까?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결국은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매크로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셔라. 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 영상들 좀 보면은 매크로 얘기를 어느 때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지금은 좀 봐야 될 때인 것 같아 해서 본 거고 어느 순간부터 매크로의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그냥 가끔씩 진짜 조금씩 담거나 그랬었어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내 생각을 방해하는 노이즈로 끼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매크로를 배제하고 상승무쇠로 계속 가니까 실제로 상승을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 거시경제를 맞추는 것보다 결국 뭘 사서, 언제 사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본질은 그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사서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박스권입니다. 이 기간도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끝나면 키 맞추기를 하러 갈 것이다. 나스닥과 금처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마지막 도미넌스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한 다음에 따라 타죠. 조정 오죠. 개미 털고요. 여기서 알트가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도미가 오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트가 반등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저는 알트장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길면 뭐 8월, 9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되면.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은 6월이나 7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진짜 길어지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조정하는 것까지 기다리면은 그럼 뭐 8월, 9월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산이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덜 오르는 거예요. 왜 내 알트는 조금밖에 안 오르지? 이거예요. 이거. 안 오르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점을 잡고 홀딩 할 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거냐 어떻게 비트로 비트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비트로 탔다가 그다음에 알트 상승률이 높아질 시점에 갈아타기 할 거냐 이 전략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요. 물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오면요. 뭐 돈이 없어요. 뭐 금리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어디선가 돈을 또 끌고 들어올 겁니다. 자,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통정 거래를 해서라도 올릴 거예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무조건. 오히려 돈이 없고 개미들이 안 들어오면 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결국 돈은 풀 거고 이미 풀고 있고 못 느껴질 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할 돈이 없고 그러면 2017년처럼 정말 무슨 전설의 포켓몬처럼 진짜 무용담처럼 그런 사람들 소수가 돈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시장 떠나지 마시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근데 진짜 24만 달러까지 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15에 17만 달러 정도 보지만 정말 잘 가면 2020년까지도 갈 수 2020에 죄송합니다.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면 땡큐죠. 진짜 땡큐야 땡큐. 여기도 보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뭐 어쨌든 뭐 여기만 가도 저는 땡큐예요. 20만 달러만 가도. 근데 뭐 24만 5만 뭐 장난 아니지 지금. 자 어쨌든 자 이것도 이제 보면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관점이 두 개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파동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1, 2, 3, 4, 5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둘 중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때가 제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생각보다 좀 덜 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2021년 연말에 끝나긴 했으니까 뭐든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거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올해 연말까지 오겠다 정도만 그냥 보고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좀 선형외기랑 비슷한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쭉 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결국 고점을 찍을 때 보면은 이렇게 튀어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이만큼 더 튀어 오른다 그랬을 때 와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신고점 구간에서 이런 이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서 조정이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하다가 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재돌파하면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 이러는데, 저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시장 떠나지 마세요. 비트는 급등을 할 때 한번 발동 걸리잖아요. 이렇게 고각 상승이 나옵니다. 고각 상승이.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고각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너무 못 올랐어요, 알트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 상세해서 오를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그 신고점 가는 구간에서도 알트장 안 온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보면 요런 때나 이때 보면은 오히려 비트는 그 15,000에서 한 3만 달러 이런 데를 갔다가 조정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알트는 이때보다 저점을 더 깼기 때문에 알트장 안 올 거야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쭉 가는 기간 동안에 보면은 알트가 비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알트장은 올 거다. 근데 뭐 몇몇 알트만 오를 거다 하고 끝난다라는 게 이제 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알트들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정말 그 구메이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 섹터들 빼고는 안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항상 그들의 예상을 깬 게 우리 코인 시장이고,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서 맞는구나라는 걸 요즘 좀 많이 느껴요. 왜 이게 정말 똑같이 갈까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왜 똑같을까?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의심을 해서 똑같다라는 게 지금 드는 결론이에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좀 흔들리거나 어렵다,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멤버십에서 요번에는 이제 피스가 이게 좀 오게티예요. 얘가 손절나긴 했지만 뭐 솔라나, 스택스, 크레딧 등을 잘 익절했기 때문에 뭐 눌림목에 또 다른 코인들 제가 또 시그널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브리핑도 드리고 분석도 해드리면서 보면은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좋은 코인들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얘가 진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사야 될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도 소통을 하고 이런 시그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embership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유튜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 픽방에 대한 텔레그램 방 하나, 그 다음에 멤버십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이렇게 두 가지의 링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설정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선물방까지 이렇게 있다. 선물방은 똑같아요. 멤버십하고는 좀 별도의 방이지만 멤버십은 현물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선물방은 말 그대로 선물을 가지고 하는 방인데요.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 선물이 많이 어렵고 내가 좀 손절이 많이 나거나 좀 뚝배기가 날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 표시된 게 다 타겟에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